이 돈 아무한테나 안 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셔플 먼저 시작할게요. 카드 선택 바로 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에서 이동해주세요.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건 지금 돈이 절실하시거나 뭔가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 감 틀리지 않았어요. 오늘 리딩에서는요, 이런 걸 볼 거예요. 당신에게 다가오는 풍요가 어떤 모습인지, 월급이 오를 건지, 사업이 터지는 건지, 아니면 뜻밖의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건지,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경로를 다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언제가 피크일지, 얼만큼 빨리 들어올지요. 이 타이밍을 모르면 돈이 코앞까지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돈을 더 크게 만드는 행동이 뭔지, 반대로 돈줄을 끊어버리는 위험 요소가 뭔지까지 전부 다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수호신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게 만든 존재, 그분이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직접 전해드릴 거예요. 끝까지 안 보시면 수호신 메시지를 못 받아가세요. 자, 그럼 그림을 보고 카드 4장 중에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카드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스톤으로 도와드릴게요. 마침 현금이 있으니 현금으로도 선택을 한번 도와봐 드릴게요. 그림이나 스톤 혹은 이 현금의 모양새로 그 느낌을 느끼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천천히 느껴보세요. 그럼 카드 고르시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카드 번호 오픈할게요.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카드 리딩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오늘의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의 리딩에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럼 진심을 다해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곧 돈벼락이 쏟아지는 시기, 1번 분에게는 어떤 형태로 찾아오는지 카드를 통해 낱낱이 들여다볼게요. 먼저 지금 1번 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풍요의 에너지가 어떤 형태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첫 카드부터 소름 돋네요. 1번 분, 지금 당신에게 다가오는 풍요는 졸업 선물입니다. 이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타로에서 가장 강력한 완성의 카드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고 긴 여정이 드디어 하나의 원을 그리며 마무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대학교 졸업식 날 학사모를 하늘로 던지는 그 순간처럼요. 그동안 밤새 울면서 쓴 레포트나 학비 벌려고 뛰어들었던 아르바이트, 포기하고 싶었던 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게 이제 학위증, 졸업증이라는 결과물로 그것처럼 이제 당신의 손에 그 완성물이 곧 쥐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좋은 건요, 펜타클 6이 함께 나왔어요. 이건 주고받음의 카드예요. 1번 분에게 다가오는 풍요는
일방적으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네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것들이 부메랑처럼 멀리 돌고 돌아오는 형태예요.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후배한테 밥 한 끼 사줬던 거, 힘들어하는 친구 얘기를 밤새 들어줬던 것, 음, 회사에서 남몰래 다른 사람의 뒤처리를 도와줬던 거, 그때그때 뿌린 당신의 선의의 씨앗들이 이제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옵니다. 풍요는 순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순환의 화살표가 1번분 당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1번분에게 돈이 들어오는 가장 유력한 경로가 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아주 명확하게 나왔는데요. 1번분 당신의 머리, 그 머리가 돈이 됩니다. 소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칼을 들고 바람처럼 질주하는 기사 카드예요. 소드는 지성, 언어, 정보, 커뮤니케이션, 논리 등을 뜻하거든요. 1번 분에게 돈이 들어오는 경로는 머리를 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획, 컨설팅, 콘텐츠, 글쓰기, 마케팅, 교육, 정보 전달, 이런 당신의 아이디어와 말과 글이 곧 돈이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기사는 엄청나게 빠른데요. 생각한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스피드. 머릿속에서는 이거 되겠는데? 하는 순간 바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망설이면 이 기사는 당신을 지나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컵 9가 떡하니 나왔어요. 이건 소원 성취의 카드예요. 여기 있는 남자처럼 팔짱 끼고 만족스럽게 웃으며 앞에 놓인 9개의 황금잔을 바라보는 그림인데요. 이건 뭔 뜻이냐면요. 우리 1번 분이 오래전부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품어왔던 그 소원,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그것이요. 카드는 말합니다. 돼.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돼요. 그럼 이 풍요의 피크 타이밍은 언제쯤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카드와 컵 왕이 나왔네요. 별 카드는요, 이건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희망의 별이에요. 우리 1번 분의 풍요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1번 분의 마음이 가장 맑아지는 순간이라고 하시네요. 구체적인 날짜보다는 더 중요한 건 1번 분의 내면 상태예요. 별카드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은 밤하늘을 가리키거든요. 지금 1번 분 안에 남아있는 불안, 초조, 조급함, 걱정, 그 먹구름이 걷히고 나는 괜찮다. 그런 평온함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이 이 컵 왕에 있어요. 컵 왕은 감정의 달인이에요. 바다처럼 깊은 마음을 가졌지만 그 바다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파도가 치든 잔잔하든 왕좌에 앉아 고요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요를 받기 위해 준비 방법은 이겁니다. 감정을 다스리세요. 돈에 대한 불안감, 비교,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게 아니라 될 때까지 나는 괜찮다. 그런 마음의 주파수를 바꾸세요. 1번 분의 내면이 호수처럼 고요해지는 그날, 하늘에서 별빛처럼 풍요가 쏟아질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이 재물운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음, 이거 아주 중요한 조언이에요. 카드는 말하네요. 군중 속에서 나와라. 너의 등불을 들고 혼자 걸어라. 완드 5가 먼저 나왔는데요. 이건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카드예요. 지금 1번 분 주변에는 다들 비슷한 걸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남들 다 하는 부업이나 남들 다 뛰어드는 투자, 유행이라고 하는 그런 트렌디한 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뭐 두쫀구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여기에 끼어들어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밀치고 들어가면 결국 체력만 소모하게 되고 얻는 건 멍투성이 뿐이에요.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그 싸움판에서 나오라고요. 그리고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산 꼭대기에서 홀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현자의 그림인데요.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도 고독입니다. 남들이 뭘 하는지 신경을 끄세요. SNS에서 누가 얼마 벌었다, 누가 대박났다, 그런 소음은 다 차단하세요.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가장 잘하는 건 뭐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은둔자의 등불은 남을 비추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경쟁자가 한 명도 없는 1번 분 당신만의 금광이 나타날 거예요. 자, 이번엔 이 돈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를 한번 볼게요. 오, 이거 뼈 때리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카드는 이렇게 말하네요. 결정을 미루는 것, 그리고 남의 말만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너의 돈줄을 막고 있다. 먼저 거꾸로 매달린 뱀의 카드가 나왔어요. 발이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려서 꼼짝도 못하는 모습이에요. 1번 분 혹시 지금 이런 상태 아닌가요?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알아보고 결정해야지. 준비가 좀 더 되면 그때 시작하자. 이게 바로 돈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이름을 단 회피일 수 있어요. 아까 소드기사에서 빠르게 움직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매달린 사람은 정반대예요. 묶여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1번 분을 묶고 있는 그 밧줄 가위로 스스로 싹둑 잘라내세요. 완벽한 타이밍 같은 건 없어요. 움직이는 순간이 곧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전통, 권위, 체계의 가르침을 상징하는데요. 1번 분의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남의 말에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전문가가 지금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유튜브에서 하지 말라고 하던데,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남의 말들이요. 물론 조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언을 구하는 것과 결정을 남에게 맡기는 건 완전히 다르죠. 1번 분의 돈, 1번 분의 인생이에요. 최종 결정은 반드시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잣대로 재단된 인생에서는 절대 돈벼락이 내릴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번 분의 수호신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이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됐구나. 나는 너가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고 악착같이 버티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남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이 악물고 혼자 짊어지는 너의 뒷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 들어오는 풍요는 혼자서는 절대 완성이 안 돼.
너의 앞에 곧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고, 너를 전적으로 밀어주는 후원자일 수도 있고, 혹은 너의 삶 전체를 함께 걸어갈 동반자일 수도 있어. 그 손을 잡아.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여. 여기 카드 속의 펜타클 왕. 이 카드는 물질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왕의 모습을 상징하는 카드야.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든든하고 넉넉한 사람. 그게 바로 너야. 넌 아직 자각을 못하고 있지만 너의 안에는 이미 풍요의 왕이 될 모든 자질이 갖춰져 있어. 돈을 다루는 감각, 사람을 품는 그릇,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거 다 너가 가지고 있는 거야. 다만 넌 아직 왕관을 쓸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었잖아. 이제 그만해. 넌 풍요의 왕이야. 왕답게 행동하면 왕의 재물이 따라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당당하게 너의 왕좌에 앉아. 그 순간 너의 통장은 왕의 금고가 될 거야. 알겠지? 나만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 너가 풍요의 왕관을 쓰는 날 내가 가장 먼저 축하해줄게. 1번 분들, 카드는 말합니다. 당신의 긴 여정이 드디어 하나의 완벽한 원을 그리며 마무리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 베풀어온 모든 선의가 이제 이자까지 붙어서 되돌아옵니다. 당신의 머리가 곧 돈입니다. 오래전부터 품어온 그 소원 이루어집니다. 생각보다 빠르게요. 마음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내면을 맑게 하세요. 별빛 같은 풍요가 쏟아지는 그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싸움판에 끼지 마세요. 당신만의 등불을 들고 경쟁자 없는 길을 걸으세요. 그 길 끝에 당신만의 금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 남의 말에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움직이는 순간이 곧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진심의 파트너, 그 손을 꼭 잡으세요. 당신은 이미 풍요의 왕입니다. 이제 왕관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1번 분은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때 그 카드가 말해준 대로 나 진짜 돈벼락 맞았네? 저 김무원이 우리 1번 분들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수호신이 인정한 풍요의 왕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의 지친 에너지에 따스함 한 스푼, 김무원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번 분들께 오늘 전해드린 풍요의 축복이 그대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 김무원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곧 돈벼락이 쏟아지는 시기, 이번 분에겐 어떤 형태로 찾아오는지 카드를 통해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번 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풍요의 에너지가 어떤 형태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건
가볍게 시작하는 카드가 아니네요.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분 당신에게 다가오는 풍요는 지옥을 통과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보물입니다.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사슬을 뜻해요. 돈에 대한 불안,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자기 비하, 혹은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던 상황. 지금까지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옆에 소드 10이 나왔어요. 등에 칼이 10개 꽂힌 채 엎드려 있는 사람. 이건 타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카드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카드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소드 10은 바닥이에요. 바닥이라는 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칼이 10개나 꽂혀 있으면 11번째 칼이 꽂힐 자리조차도 없잖아요. 진짜 이게 바닥이고 이제 끝이에요. 이번 분이 겪어온 그 지독한 결핍, 좌절, 고통의 시간이 마침내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번 분에게는 다가오는 풍요의 형태는 역전이라고 하시네요. 바닥에서 일어서는 사람은 천장까지 치솟는 법이에요. 그 반등의 에너지가 지금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분 악마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일어서는 순간 당신의 통장은 폭발합니다. 그럼 이번 분에게 돈이 들어오는 가장 유력한 경로는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너무 따뜻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번 분, 당신의 진심, 그 진심이 돈을 법니다. 컵 소년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두 손으로 컵 하나를 소중하게 들고 서 있어요. 컵 안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죠. 이건 순수한 감정의 선물, 예상치 못한 마음의 제안이에요. 곧 당신에게 누군가가 진심을 담은 제안을 가져올 거예요. 같이 이거 해볼래? 너한테 딱 맞는 자리가 있는데 이건 너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 제안은 처음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컵 안의 작은 물고기처럼요. 하지만 그 물고기가 나중에 고래가 됩니다. 그리고 컵10이 나왔어요. 이건 무지개 아래에서 가족이 함께 행복해하는 카드예요. 타로에서 가장 행복한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분에게 돈이 들어오는 경로는 사람이라고 하시네요. 그것도 이번 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울타리와 관련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개로 열리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당신의 가정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새로운 수입원일 수도 있어요. 돈은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온다는 걸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그럼 이 풍요의 타이밍은 언제쯤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여긴 단단한 왕좌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는 절대 권력자 황제인데요. 이번 분의 풍요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당신이 자기 인생의 체계를 완성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시네요. 황제는 감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사람이에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매달 얼마가 들어온다, 그런 파이프라인, 이 순서대로 하면 된다, 그런 매뉴얼, 흔들리지 않는 틀을 세울 때 비로소 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펜타클 7이 함께 나왔어요. 이건 밭에 씨앗을 심어놓고 팔짱 끼고 싹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는 농부의 모습이에요. 이 카드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인내입니다. 이번 분 지금 심고 있는 씨앗이 내일 당장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열매들은 바로바로 맺지 않잖아요. 황제의 체계를 세우고 농부의 인내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너무 빠른 수확을 기대하진 마세요. 대신에 매일 조금씩 물을 주세요.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 그 끝에서 이번 분은 황제의 왕좌에 앉게 됩니다. 체계가 잡히고 인내가 있는 그 교차점, 그곳이 바로 돈벼락의 타이밍입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재물운을 극대화하려면 이번 분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볼게요. 펜타클이 연달아 2장이 나왔어요. 이건 물질적인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장인이 되어라. 그러면 가문의 부가 열린다. 펜타클 8이 먼저 나왔어요. 이건 작업대 앞에 앉아서 묵묵히 동전을 하나하나 정성껏 깎고 있는 장인의 모습이에요. 화려하지는 않아요. 눈에 띄지도 않고요. 그냥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번 분, 재물운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은 화려한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를 미친 듯이 갈고 닦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시작하려는 일, 그걸 남들이 와, 이 사람 진짜 잘한다, 그렇게 인정할 수준까지 파고들어 보세요. 남들이 80점에서 멈출 때 이번 분은 90점, 95점까지 가세요. 그 10점, 15점의 차이가 이번 분의 몸값을 10배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펜타클 10이에요. 이건 대가족이 거대한 성 앞에서 풍요를 누리는 카드거든요. 3대가 함께 부를 누리는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번 분이 장인정신으로 쌓아 올린 실력과 부는 당신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 당신의 가족, 당신의 후배, 당신의 조카, 손녀, 손자 이어지는 대를 잇는 풍요가 시작됩니다. 지금 깎고 있는 그 동전 한 입 한 입이 결국 성을 짓는 벽돌이 될 거예요. 이번엔 이 돈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를 한번 볼게요. 이거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왔어요. 지름길의 유혹에 빠지면 우주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먼저 소드 7이 나왔어요. 이건 남의 진영에서 몰래 칼을 훔쳐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편법, 꼼수, 요령, 남의 것을 실적 훔치는 행위. 이번 분 풍요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건 좀 속여도 모르겠지? 세금 이렇게 처리하면 안 걸리겠지? 이 사람 아이디어 살짝 가져다가 써도 되겠지?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옆에 정의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 이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뿌린 대로 거두는 우주의 법칙이에요. 소드 7로 훔친 칼은 정의의 저울 위에 올라갑니다. 편법으로 번 100원은 정당하게 번 10,000원을 날려버립니다. 이번 분은 아까 펜타클 8 장인의 카드가 나왔잖아요. 장인은 절대 꼼수를 부리지 않죠. 한 땀 한 땀 정직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정정당당하세요. 그래야 돈이 오래 갑니다. 편법으로 번 돈은 모래성과 같아요. 파도 한 번에 무너집니다. 정직하게 번 돈은 바위성이에요. 태풍이 와도 끄떡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분의 수호신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아,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가 지금 심어놓은 그 씨앗
매일 아침마다 흙을 파헤쳐서 아직 안 자랐나? 하고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지? 펜타클 7이 또 나왔어. 아까도 나왔는데 또 나온 거야. 이건 내가 2번 말하는 거야. 2번이나 같은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자, 제발 기다려. 조급해하지 마. 너가 뿌린 씨앗은 죽은 게 아니야. 땅 밑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야. 너의 눈에 안 보인다고 안 자라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소드 7이 또 나왔잖아. 이것도 아까 나왔는데 또 나온 거야. 이건 내가 정말 심각하게 경고하고 싶은 거야. 사람이 조급해지면 꼼수를 부리게 된다? 이렇게 하면 빨리 될 텐데,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사람들 다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너의 마음이 아니라 악마의 속삭임이야. 아까 첫 번째 카드에서 악마 카드가 나왔었잖아. 너가 벗어나야 할 사슬은 바로 이거야. 빨리빨리라는 조급함. 남들처럼 일하는 비교. 요령을 피워볼까 하는 유혹. 이 3가지 사슬을 끊어내야 해. 너는 장인이야. 장인은 10년을 갈아도 한 작품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야. 1년, 2년 걸린다고 초조해하지 마. 너가 만들고 있는 건 한 번 만들면 평생 먹여 살릴 걸작이니까. 밭에 물 주고 잡초도 뽑고 햇볕 들게 해주고 그리고 기다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너의 밭에 황금빛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거야. 그날 넌 이렇게 말하겠지. 아, 맞다. 진짜 기다리길 정말 잘했다. 알겠지? 나만 믿어. 너의 수확의 날은 반드시 온다. 내가 약속할게. 그러니깐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번 분들 카드는 말합니다. 당신이 겪어온 고통의 시간이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고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악마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일어서는 순간 역전의 풍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진심이 곧 돈입니다. 곧 진심을 담은 제안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풍요의 무지개가 펼쳐질 거예요. 황제의 체계를 세우고 농부의 인내로 기다리세요. 당신의 장인의 손으로 하나를 깎고 또 깎으세요. 그 끝에 3대가 누릴 가문의 부가 열립니다. 절대 지름길로 빠지지 마세요. 정직한 돈만이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수호신이 2번이나 말했어요.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마라. 수확의 날은 반드시 온다.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은 다시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참고 기다리길 정말 잘했다. 저 김무온이 우리 이번 분들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바닥을 찍고 일어선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의 지친 에너지에 따스함 한 스푼, 김무온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분들께 오늘 전해드린 장인의 축복이 그대로 실현이 되실 수 있도록 저 김무온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 시작할게요. 곧 돈벼락이 쏟아지는 시기, 3번 분에게는 어떤 형태로 찾아오는지 카드를 통해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3번 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풍요의 에너지가 어떤 형태인지부터 볼게요. 어, 음, 이건 의외의 조합이에요.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3번 분, 당신에게 다가오는 풍요는 멈춘 뒤에 열리는 운명의 문입니다. 소드 4가 나왔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건지 숨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명상 중인 건지 확실한 건 이 사람은 멈춰 있다는 거예요. 3번 분 혹시 요즘 너무 지쳐 있으셨나요? 머릿속이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처럼 윙윙거리고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질 않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불안해서 쉬지도 못하는 상태. 카드가 말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을 벌 방법이 아니라 쉼이에요. 멈추는 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건 다음 도약을 위한 웅크림이에요. 그런데 옆에 연인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운명적 선택,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의 결단을 뜻해요. 충분히 쉬고 머리가 맑아진 뒤 당신의 심장이 이거다 하고 뛰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게 바로 풍요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억지로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 쉬세요. 충전하세요. 그러면 문이 저절로 열리고 3번 분은 본능적으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풍요는 지친 사람에게는 오지 않아요. 충분히 쉬고 충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럼 3번 분에게 돈이 들어오는 가장 유력한 경로는 뭔지 한번 볼게요. 오, 이거 아주 현실적인 카드가 나왔는데요. 3번 분 당신의 돈은 뿌리에서 올라옵니다. 펜타클 10이 나왔어요. 이건 거대한 성 앞에서 3대가 함께 풍요를 누리는 카드예요. 가문, 가족, 세대를 잇는 안정적인 부의 상징이에요. 3번 분에게 돈이 들어오는 경로는 기존에 이미 했던 것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 상속, 가업, 가족 자산의 가치 상승, 혹은 예전부터 쌓아온 경력이나 인맥이 드디어 물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라기보다는 당신의 뿌리, 그리고 토대에서 자라나는 돈입니다. 그런데 소드 7이 함께 나왔어요. 이건 전략적으로 움직이라는 카드예요. 다만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안 돼요. 당신의 자산, 당신의 뿌리에서 최대의 가치를 뽑아내려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만약 부동산이라면 시세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요. 경력이라면 이직 타이밍을 노려야 하고요. 가업이라면 새로운 방식으로 리뉴얼 하세요. 가진 걸 그냥 두지 마시고 머리를 써서 최대치를 끌어내세요. 뿌리는 이미 있어요. 그 뿌리에서 가장 큰 열매를 따는 건 당신의 그 전략 안에 있습니다. 전략에 달렸어요. 그럼 이 풍요의 피크 타이밍은 언제쯤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볼게요. 와, 여황제가 나왔어요. 이거 타로에서 가장 풍요로운 카드예요. 대지의 어머니, 모든 것을 품고 길러내는 여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인데요. 3번 분의 풍요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당신 안에 있는 여황제의 에너지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여황제의 에너지란 뭘까요? 넉넉함, 여유, 풍성함, 그리고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그 마음. 조급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앉아서 풍요가 자연스럽게 내 무릎 위로 올라오게 하는 그런 상태.
그런데 또 소드사가 나왔어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수호신이 정말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쉬어라. 제발 좀 쉬어라. 3번 분, 지금 번아웃 상태이시거나 번아웃 직전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여황제의 에너지가 깨어날 수가 없어요. 바짝 마른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잖아요. 준비 방법은 이겁니다. 당신이라는 땅에 물을 주세요. 잠을 자세요. 산책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맛있는 거 먹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당신이라는 대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을 때 여왕제의 풍요가 꽃처럼 피어오를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재물운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볼게요. 이거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한 발짝 더 나가라. 그리고 느낌을 믿어라. 완드 3이 나왔어요. 이건 높은 언덕 위에 서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는 카드예요. 배가 바다로 나가고 있고 새로운 영토를 향해 출발하는 그림이에요. 3번 분, 재물운을 극대화하려면 확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의 범위를 넓히세요. 국내에서만 했던 걸 해외로, 오프라인에서만 했다면 온라인으로, 한 분야만 있었다면 인접 분야로, 시야를 넓히는 순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달 카드가 함께 나왔잖아요. 이건 어두운 밤, 달빛만 비추는 불확실한 길이에요. 2마리의 개가 달을 향해 짖고 가재가 물에서 올라오는 신비로운 장면. 달 카드는 직관을 나타내요. 확장을 할 때 엑셀 시트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시장 분석이나 데이터도 중요하죠. 물론 참고해야 되는 건 맞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신의 느낌, 당신의 직관을 따르세요. 뭔가 끌린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쪽이 맞는 것 같다. 꿈에서 봤다. 이런 비논리적인 느낌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나침반일 때가 있거든요. 3번 분에게는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머리가 안 돼 해도 가슴이 이거야 라고 외친다면 머리보다는 가슴을 따를 때예요. 달빛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번엔 이 돈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좀 독특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꿈은 우주만큼 큰데 첫 발걸음이 개미만큼 작다. 별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밤하늘의 거대한 별, 희망, 이상, 비전이에요. 3번 분의 꿈은 확실히 커요. 상상하는 미래가 화려하고 원대해요. 나는 이만큼 될 거야.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높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펜타클 소년이에요. 이 펜타클 인형은 동전을 품고 있어요. 시작한 초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아이, 학생 같은 모습이에요. 3번 분의 위험 요소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예요. 2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꿈은 큰데 시작이 너무 소심한 경우에 이 정도로는 부족해,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건 나답지 않아 라며 아이의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1원부터 벌어야 100억을 벌 수 있는데 1원 버는 게 초라해 보여서 손도 안 대는 거예요. 둘째는 반대로 꿈만 꾸고 실행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비전보드는 막 화려한데 통장은 텅텅 빈 상태. 상상 속에서는 내가 거대한 기업의 CEO인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 별은 아름답지만
별만 바라보면 발 밑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꿈은 크게 가지되 첫 발은 소박하게 떼세요. 펜타클 소년, 펜타클 인형의 그 작은 동전 하나가 나중에 펜타클 10의 거대한 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분의 수호신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3번아, 너 요즘 밤마다 불안하지? 이불 속에 들어가면 온갖 걱정이 밀려오고, 이게 맞는 건가, 잘 될까, 망하면 어쩌지, 어두운 생각들이 파도처럼 덮쳐오는 거 내가 다 알아. 지금 너의 앞에 펼쳐진 길은 아직 깜깜해. 달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고, 그 길 위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무섭지? 발을 내딛기가 두렵지? 그런데 나한테는 다 보여. 너의 눈에는 안개밖에 안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그 안개 너머에 뭐가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잖아? 그리고 장담하는데 그 안개를 뚫고 나가면 너가 상상도 못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어. 교환카드가 나왔지? 이건 길을 안내하는 존재, 영적인 스승,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안내자야. 그게 바로 나다. 너는 혼자 그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는 너의 한 발짝 앞에서 등불을 들고 서 있어. 너가 돌부리에 걸리지 않게,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매 순간 너의 발밑을 비추고 있었어. 그러니까 만약 무섭더라도 걷자. 한 발짝만 떼면 돼. 한 발짝. 그러면 내가 그 다음 한 발짝을 비춰줄 테니까. 너는 지금 이 영상을 우연히 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너가 주저앉기 직전에 내가 이 영상을 너의 화면에 띄운 거야. 지금 이 순간 너가 느끼는 그 희미한 따뜻함, 그게 나다. 그게 내가 너의 곁에 있다는 증거야. 안 보여도 믿어. 안 들려도 느껴. 그리고 걸어. 그 어둠의 끝에서 너의 인생 최고의 아침이 밝아올 거야. 알겠지? 나만 믿고 한 걸음만 더 가자. 너의 수호신이 약속한다. 3번 분들, 카드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풍요는 멈춘 뒤에 열린다고요. 지금은 쉬세요. 충전하세요. 지친 당신에게 억지로 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쉬고 나면 당신의 심장이 이거다 하고 뛰는 순간이 옵니다. 그 운명적 선택이 풍요의 문을 활짝 열어줄 거예요. 당신의 뿌리에서 돈이 자랍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최대의 가치를 끌어내세요. 여왕제처럼 넉넉하게, 돼지처럼 풍성하게 당신을 채우세요. 시야를 넓히고 직감을 믿으세요. 달빛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숨겨진 보물을 찾습니다. 꿈은 크게, 시작은 소박하게, 그 작은 첫 발걸음이 그 거대한 성의 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3번분 당신의 수호신이 말합니다. 어두워도 걸어라. 내가 너의 한 발짝 앞에서 길을 비추고 있다.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그 어둠 속에서 한 발짝 떼길 정말 잘했습니다. 수호신님 감사합니다. 저 김무온이 우리 3번 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별빛을 품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의 지친 에너지에 따스함 한 스푼, 김무온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번 분들께 오늘 전해드린 달빛의 축복이 그대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 김무온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 시작할게요. 곧 돈벼락이 쏟아지는 시기, 4번 분에게는 어떤 형태로 찾아오는지 카드를 통해 낱낱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4번 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풍요의 에너지가 어떤 형태인지부터 볼게요. 와, 이거 첫 카드부터 축하드리고 싶은 조합이에요. 4번 분, 당신에게 다가오는 풍요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운이 아니라 자격으로 오는 돈이에요. 먼저 컵 9가 나왔어요. 팔짱 끼고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앞에 놓인 9개의 황금잔을 바라보는 사람. 이건 소원 성취의 카드인데요. 4번 분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 소원 있잖아요. 이 정도는 벌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만큼은 누리고 싶다. 그 소원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9개의 잔이 당신 앞에 줄줄이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4번 분, 당신에게 다가오는 풍요는 로또 당첨 같은 요행이 아니에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겁니다. 그동안 당신이 흘린 땀, 참아온 눈물, 묵묵히 해낸 일들, 우주의 저울이 그걸 하나하나 다 재고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저울이 4번 분 당신 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건 당신의 정당한 몫이에요. 듬뿍 받으세요. 누군가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당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당신은 그만큼의 대가를 이미 치렀습니다. 자, 그럼 4번 분에게 돈이 들어오는 가장 유력한 경로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난 소름 돋았어요. 타로 리딩 많이 했지만 이런 조합은 잘 안 나오는데요. 펜타클의 여왕과 펜타클의 왕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물질 세계의 최강 커플이 한 번에 등장한 거예요. 먼저 펜타클의 여왕은 풍요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정원을 가꾸듯이 자산을 돌보고 알뜰하게 불리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현명한 관리자예요. 그리고 펜타클 왕은 풍요를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일으키고 투자를 결정하고 돈을 굴려서 더 큰 돈을 만드는 실행자. 이 두 카드가 동시에 나왔다는 건 4번 분에게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두 갈래라는 뜻이에요. 먼저 하나는 안정적인 관리형 수입이에요. 월급, 이자, 배당, 임대 수익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행형 수입인데요.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 수익이나 계약 성사처럼 한 방에 크게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 두 개의 파이프가 동시에 열리네요. 혹은 이걸 다른 각도로 한번 보면요.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 풍요가 열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배우자가 있으시거나 사업 동반자 혹은 4번 분과 딱 맞는 재무적 파트너, 여왕과 왕이 나란히 앉으면 그 나라는 절대 가난해질 수가 없거든요. 4번 분, 당신의 돈길은 외길이 아니라 고속도로네요. 2차선이 아니고 8차선 왕복 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풍요의 피크 타이밍은 언제쯤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소식 전에 먼저 힘든 소식이 있어요. 소드 9가 나왔어요. 이건 한밤중에 침대 위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벽에는 칼 9개가 줄줄이 걸려 있고, 이건 잠 못 드는 밤, 불안, 걱정, 악몽의 카드예요. 4번분, 풍요의 피크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되는 건가? 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밤마다 당신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새벽 4시의 어둠이에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컵 소년이 나왔어요. 두 손에 컵 하나를 들고 신기하게 바라보는 순수한 아이. 컵 안에서 물고기가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이 밤이 지나가면 아이처럼 순수하고 설레는 새로운 시작이 찾아와요. 마치 밤새 울다가 아침에 창문을 열었더니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된 것처럼 예상치 못한 감동, 예상치 못한 제안, 예상치 못한 기쁨. 돈벼락의 타이밍은 그 불안의 밤을 버틴 직후입니다. 그 밤에 포기하면 아침 햇살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번분, 제발 그 밤을 버텨내세요.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재물운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 이건 아주 역동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끝내자마자 바로 달려라. 안주하는 순간 돈이 멈춘다. 먼저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완성, 졸업, 한 사이클의 마무리. 4번분, 당신은 곧 하나의 큰 프로젝트나 과정을 완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완성한 뒤에 보통 사람들은 뭐 하나요? 축하하고 쉬고 여유를 부리고, 아, 나 다 해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쉬잖아요. 그런데 카드가 말해요. 그때도 쉬지 마세요. 왜냐고요? 옆에 완드 소년이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려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들판에 서서 자, 어디로 가볼까 하는 두근거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월드로 하나를 끝내자마자 완드 소년처럼 즉시 다음 모험으로 뛰어드세요. 만약 첫 번째 사업이 성공하면 바로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하세요. 첫 번째 투자가 수익을 내면 바로 다음 투자처를 찾으세요. 한 직장에서 성과를 냈다면 바로 다음 도전을 선언하세요. 멈추면 돈도 멈춥니다. 달리면 돈도 달려들어와요. 자, 4번분의 재물운은 연속 도전형이에요. 한 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타로 터지는 구조거든요. 끝내고 시작하고 끝내고 시작하고 이 리듬을 타는 순간 돈벼락은 소나기가 아니라 막 장마처럼 내려옵니다. 이번엔 이 돈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를 한번 볼게요. 이건 달콤한 만큼 위험한 경고예요. 구름 위의 성에 도취되지 마라. 그리고 마음에 휘둘려 지갑을 열지 마라. 자, 먼저 컵 7이 나왔어요. 구름 속에 떠있는 황금 잔을 올려다보며 넉나간 사람의 모습이에요. 잔 안에는 보석, 용, 성, 온갖 화려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건 다 구름 속의 환상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4번분의 가장 큰 위험은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아, 이 코인 사면 10배 오를 거야. 이 사업은 무조건 대박이야. 이 사람만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달콤한 환상, 근거 없는 확신, 장밋빛 전망, 그런 구름 위에 성에 취해서 현실의 돈을 털어넣으면 돌아오는 건 당신의 빈 지갑뿐입니다.
그리고 연인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감정적인 선택,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뜻해요. 아까 재물은 국대화에서는 행동력이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위험 요소에서는 감정적인 판단이 독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불쌍해서 돈을 빌려줬다. 기분이 좋아서 큰 지출을 해버렸다. 감정에 이끌려서 충동 투자를 했다.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심장이 아니라 머리로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의 문은 닫고 이성의 문을 여세요. 구름 위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잔이 아니라 땅 위에 내 눈에 보이는 잔만 믿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4번 분의 수호신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아, 너 요즘 힘들지? 등에 뭔가 엄청나게 무거운 걸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 한 발짝 떼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버거운데 그래도 이 악물고 걸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무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무게, 성공해야 한다는 무게,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무게, 너의 등 위에 쌓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다 알아. 근데 말이야, 나한테 보이는 게 하나 더 있어. 그 옆에 펜타클 소년, 너의 오른손에 아주 작은 동전 하나가 쥐어져 있어. 너무 작아서 너가 느끼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 작은 동전이 바로 너의 미래가 될 거야. 지금 등에 진 그 무거운 짐들, 그건 너가 약해진 게 아니야. 너가 강해서 진 거야. 약한 사람한테는 저 짐을 줄 수도 없어. 10개의 막대기를 지고도 쓰러지지 않는 건 너가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 손에 쥔 그 작은 동전, 그게 지금은 동전 하나에 불과하지만 너가 그 짐을 지고 끝까지 걸어가면 그 동전이 금고가 되고 그 금고가 성이 되고 그 성이 너의 왕국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려놓지 마. 짐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도 몰라.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냥 다 놓아버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밤이 올 거야. 그래서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이 말을 기억해줘. 너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짐이 바로 너의 재산이야. 그 무게가 바로 너의 가치야. 가벼운 사람한테는 무거운 축복이 내려오지 않아. 조금만 더 걸어. 저기 언덕 너머에 너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보여. 거기서 짐을 풀면 그 막대기 하나하나가 전부 금덩어리로 바뀔 거야. 알겠지? 무거워도 걸어. 힘들어도 걸어. 너의 수호신이 너의 등을 받치고 있을 테니까 넌 절대 쓰러지지 않아. 4번 분들, 카드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풍요는 운이 아니라 자격이라고요. 당신의 저울이 당신의 노력을 모두 재고 있었고 이제 그 저울이 당신 쪽으로 확 기울어집니다. 펜타클의 여왕과 펜타클의 왕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관리형 수입과 실행형 수입 두 개의 파이프가 한꺼번에 가동됩니다. 당신의 돈길은 외길이 아니라 고속도로예요. 불안의 밤이 찾아와도 버텨내세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캄캄한 법입니다. 그 밤 너머에 순수한 기쁨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내자마자 달리세요. 안주하는 순간 돈이 멈춥니다. 연타로 도전하는 당신에게 돈벼락은 소나기가 아니라 장마가 됩니다. 구름 위에 환상에 취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지갑을 열지 마세요. 땅 위의 현실만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수호신이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바로 당신의 재산이라고요. 언덕 너머에서 짐을 풀면 막대기가 전부 금덩어리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하시네요.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은 다시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그 영상 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나의 수호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김무원이 우리 4번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10개의 막대기를 지고도 쓰러지지 않는 진짜 강한 사람이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의 지친 에너지에 따스함 한 스푼, 김무원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4번 분들께 오늘 전해드린 왕의 축복이 그대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 김무원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